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민사고를 졸업하고 현재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 중인 동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민사고를 졸업하고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CS와 비즈니스를 공부 중인 이성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민사고를 졸업하고 현재 유시카고에서 공부 중인 김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민사고를 졸업하고 현재 브라운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6년을 보냈는데 중학교로 오니까 갑자기 급식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고등학교는 정말 밥맛이 있는 데로 가야겠다. 급식이 진짜 맛있는 데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곳이 민사고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유학을 생각하고 민사고에 지원을 하였는데, 그래서 민사고에 처음 들어갈 때는 국제반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살짝 국내반으로 한번 바꾸긴 했는데 다시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국제반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생각한다면 국제학교 아니면 민사고와 같이 국제반이 있는 자사고를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다고 생각한 민사고를 지원했어요. 제가 처음에 민사고를 들어가게 된 계기는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사실 전 별로 자사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저것 자사고 같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먼저 추천하셨고,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데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여쭤봤을 때 민사고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제가 토론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제 생각을 표현한 것, 그런 것들을 잘하고 또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저도 학교를 알아봤는데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는 훨씬 토론형 수업이 훨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글쓰기나 아니면 학우들 간의 교류를 통한 공부를 가장 강조한 학교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행을 제외하고는 해외 나가본 적이 없는 한국 토박이입니다. 아니요, 저는 해외 유학 경험이 아예 없고 사실 해외 여행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가족분들 중에 유학을 간 사례가 있어서 유학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사고 입학 전에 초등학교 2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4학년하고 5학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5학년 2학기부터 다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켰었는데 그렇게 9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 학원 안 갔느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고 학원도 당연히 갔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학교를 모두 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어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어에서 저는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말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서 거기서 이제 기초적인 영어를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발음 같은 부분도 어릴 때 외국인들 사이에서 배우다 보니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그 뒤로는 계속 한국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만을 받았어요. 어릴 때 뭐 대여섯 살 요럴 때는 이제 언어를 엄청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회화 연습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게 되게 클리셰가 되긴 했는데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입시에서 공부가 다가오는 부분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내신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면접인데 첫 번째 중학교 내신은 당연히 중학교 공부를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 면접에서 선행 내용 물어볼까봐 선행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면접에서도 선행 내용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이걸 미분해봐라, 이걸 적분해봐라, 혹은 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심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선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선행을 그렇게까지 많이 빼는 게 효율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시를 벗어나서 고등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을 모두 미리 배우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여분의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앞에 배울 것들을 미리 배워서 나중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행이 민사고를 붙든 안 붙든 선행을 해두면은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진도만 나가는 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행은 저는 반대지만
민사고 면접 때 수학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접 대비를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놓는 것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선행을 하다 하나도 안 하고 민사고를 들어오게 된다면 온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미 선행을 한 친구들을 스스로 공부한 걸로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올해가 아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고, 뭐, B가 있다고 그렇게 크게 상심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그러나 올해가 있다면 당연히 가산점이나 당연히 더 좋은 점은 있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꼭 올 A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변 친구들 중에도 중학교 내신이 만약 어려웠다면 A를 한두 개 정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치만 올 A인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올해 아니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가 아니라면 가장 도전해볼 만한 자사고는 민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니지만 제 후배들 중에서 올해가 아닌데 민사고 지원해서 붙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사고는 이제 면접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내신은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입시학원에 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통계적으로만 본다는 말이죠. 하지만 입시학원을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건 있습니다. 당신이 민사고가 뽑고 싶어 할 만한 인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입시학원을 가더라도 인재가 아니면 민사고는 받아주지가 않고요. 입시학원을 가지 않았더라도 인재면은 민사고가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방 대구에서 와서 민사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서울에 잠깐 올라가서 다니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굳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사고 입시학원을 다니면 좋고 안 다녀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는 거랑 기출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사실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는 뭐 합격한 뒤에 생겨도 문제 없으니까요. 수학 같은 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나머지는 아주 큰 게 막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할 상대나 아니면 이제 같이 연습할 그런 상대가 있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되죠. 딱히 팁이랄 건 없고요. 정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세요. 자신을 소개해야지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인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무엇인가를 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질문을 잘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언급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우선은 책을 언급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책은 정말 한 문장 내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 어필하려고 과도하게 적지 말고 진솔하고 담백하게 적어라.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최대한 제 자신을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건 대학 원서 쓰면서도 마찬가지로 느꼈는데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녹여냈었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와닿는 조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그대로 녹이면서도 자신을 잘 포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스로를 설명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줄 안다. 또는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또는 내가 이렇게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팁으로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열정, 솔직, 세련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챙기면 된다 생각합니다. 학교 분위기는 사람을 조금 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혹은 당신이 민사고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 같아 보이겠지만 민사고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소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친 듯이 공부만 한 사람이 있고요. 미친 듯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어떤 정말 다방면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그런 것이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가 굉장히 특이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전국에서 친구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들 말 잘 들어주셨고, 친구들도 모두 착해서 저는 하나의 작은 사회 안에서 제가 잘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민사고에서 가장 많이 얻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땐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학교 분위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다들 열정이 넘치고 공부에 대한 집념도 강하고 다 같이 시험 기간에 고생하고 죽어가고 그러면서 정말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공부들도 결국에는 다들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례만 봐도 알겠다시피 그만큼 학부열은 높고 공부 분위기도 좋고 얻어가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민사고 학교 분위기는 이제 계열마다 조금 다른데, 국내 이과 친구들은 되게 학문에 엄청 열중하는 느낌이 강하고, 국내 문과 친구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대외 활동에 신경을 비교적 많이 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하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국제는 당연히 이제 국제 입시 특성상 대외 활동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물론 내신에도 절대 손을 놓는 건 아닙니다. 민사고의 선후배는 정말 끈끈합니다. 제가 뭐 다른 학교를 안 가봐서 잘 비교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정보라든지 어떤 지식과 지혜의 교류가 정말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 기수 두 기수 위의 선배, 한 기수 두 기수 아래 후배뿐만 아니라 실제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어떤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스타트업을 차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영국, 미국 이런 그 해외를 가게 될 때도 정말 열몇 기수 선배들과도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선후배 간의 그런 커뮤니티는 정말 끈끈하고 정말 똘똘 잘 뭉친다고 볼 수 있어요. 선후배 관계는 매우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소를 하고 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매칭반과의 밤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기숙사 방마다 이제 선배 반과 매칭이 돼서 그 방 선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를 듣기도 하는데, 이렇게 매칭반과 된 선배들과는 졸업하고 나서 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님들도 모두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사고만큼 선후배가 많이 얽힌 학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아리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 다 같은 기숙사에 생활하며 민사고 내에서 매칭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친한 선배, 친한 후배를 만들기 좋은 장소예요. 선배들께 받았던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조언들은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배, 후배 방도 자주 놀러 가게 되고요. 민사고 선후배 관계는 되게 수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고등학교라는 그런 컨텍스트를 고려했을 때 민사고만큼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매칭방을 통해서 최대한 선배들이랑 많은 교류가 있게 해주고, 그 선배들이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금방 말도 놓고, 선배랑 후배랑 이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민사고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드리고, 선후배들도 서로가 이제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를 뭐 공평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되게 건강한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쏟아부은 동아리는 학술 동아리인데요. 물리실험 동아리였습니다. 저희는 겨울방학에도 학교에 남아서 기숙사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물리실험을 하고 결과를 내고 대회를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제가 많은 시간과 애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동아리고요. 그것 말고는 어떤 밴드 동아리가 있겠죠. 밴드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3개 밴드에 들어가 있었는데 기타를 쳤었거든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의 한 10개 가까이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나열해 보자면, 프로그래밍 동아리, 제가 컴퓨터 쪽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하였고, 작곡 동아리, 라크로스 동아리, 그리고 배드민턴 동아리, 이렇게 운동 동아리를 하였고, 기타 동아리로는 출판 동아리,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동아리, 노래 상담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아직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12학년이 되고, 즉 3학년이 되고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컴퓨터 쪽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크게 기억나는 동아리는 사물놀이 동아리 사무침, 그리고 배구 동아리 MVP, 경복궁 영어 투어 봉사 동아리 고궁, 그리고 제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또 선도부 부서 활동이 있었어요.
선도부 차장을 했는데 이런 동아리나 부서들이 제 소속감을 확실히 높여주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시간들을 최대한으로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민사고 활동을 얘기해보자면 가장 열심히 한 거 두 가지를 뽑자면 모의법정이랑 그리고 이제 배구부 활동이 될 텐데요. 모의법정은 이제 영어로 그 케이스 파일이라 해가지고 사건 파일을 받은 다음에 그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다룬 얘기인데요. 아마 이거는 성수도 저랑 같이 해가지고 잘 알 텐데 전 이 활동에 대해 되게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했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배구부 같은 활동은 이제 민사고가 배구를 잘하기로 알려진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시간 그리고 자습 시간에 만나서 연습하고 같이 뭐 대회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또 많은 친구들과 팀워크를 쌓을 기회가 됐고요. 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건강도 조금은 챙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수능을 한두 번 내에 다들 1등급 수두룩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친구들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제 대회들의 상을 쓸어올 정도로 정말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점수나 대입이나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민사고는 정말 외진 곳에 있고 학부모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렇게 학생들을 채찍질 하시거나 당근을 열심히 던져주시거나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부의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사고는 정말 최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옥스퍼드로 왔지만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해외 고등학교의 친구들에 비해서도 막 중국이나 인도나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학교에서 나온 친구들보다도 민사고에서 나온 친구들이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민사고 선배들이 정말 화려한 스펙들을 지니고 계시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고는 공부의 방법론을 배우기 위한 곳으로는 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원래는 청금 시간이 12시로 정해져 있는데 면학실과 복도를 사관 선생님께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면학실과 복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외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산에 몇 주씩 박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캠퍼스 전체에 있는 노래방 하나 그리고 20분 걸어가면 나오는 횡성휴게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립자분도 학생들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고를 가게 되면 확실히 느끼겠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 보통 이제 자습 시간 4시간 중 그래도 최소 3시간씩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3시간 하면 이제 나머지 1시간 자습 못한 시간은 보통 이제 12시부터 1시, 그러니까 자습 시간 이후로 그때 이제 시간을 보충을 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저는 대체로 이제 오전에 조금 공부하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잠깐 쉬고 그리고 다시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하다가 저녁 먹고 잠깐 쉬고 그리고 다시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었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있었죠.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가 없다든가 밥맛이 조금 영 시원찮을 때도 있다든가 그런 거는 불편한 점은 몇 개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질문이 불편한 점이 없었나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답했을 뿐이지 불편한 점이 많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점보다는 편하거나 오히려 재밌거나 즐거웠던 점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도 정말 즐거운 추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숙사 불편한 점은 저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화장실이 조금 작았던 건 불만이었던 것 같네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벌점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을 제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오히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같이 살게 된다는 점이 아까 말했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고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겪어보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친구들과 생활하면
그만큼 저도 열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저는 딱히 없었고요. 제가 딱히 까다롭게 생활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뭐 룸메랑 이제 잘 조율을 하면 되겠죠. 근데 룸메랑 조율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급식 때문에 민사고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 민사고 급식을 이렇게 치면은 막 20첩 반상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냥 접시에다가 그냥 배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가끔씩 불법이긴 하지만 뭐 라면도 가끔씩 먹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꽤 맛있는 급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양사 분들께서 매일 다양한 급식을 준비해 주시고, 영양소도 골고루 갖춘 다양한 급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기념일에는 라면이나 대게 등 다양한 이벤트성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은 맛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식은 처음엔 그냥 그렇다 싶다가도 졸업하고 나면 정말 맛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닐 때는 괜히 외부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러는데 항상 영양소까지 생각해서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짜주시는 거라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맛도 있습니다. 급식은 학교 급식치고는 정말 맛있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매일마다 먹어야 하고, 그리고 급식 말고 다른 뭐 음식 옵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비교적 저평가받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급식 자체 급식들끼리 비교를 하자면 민사급식 맛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막 아프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아침기가 있거든요. 아침기 때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의 체력 단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역력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뭐 특별히 챙기지 않았고 챙기려는 노력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뭐 매일 거의 10,000보씩 걷는 그런 산에 있는 학교인데 네, 뭐 건강하겠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숙사에 상담실이 있고 또 또래 상담 동아리인 숙서인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저는 항상 운동을 했었던 것 같고 다치는 일이 있으면 보건실이나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셨던 것 같네요. 민사고에서 건강을 생각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아침기로 운동을 했고 식당에서는 영양소 균형 잘 잡힌 밥이 나오고 있고 다시 운동 동아리 하러 나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엔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반복하다 보니 사실 뭐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해친다 뭐 영양소 부족이다 이런 걱정은 많이 없었고 오히려 수면 부족이 가장 크게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민사고 3년 생활하면서 알았지만 쪽잠을 많이 자는 것 그리고 주말에 시간 날 때 푹 자는 거 말고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저도 건강하게 졸업했으니 분명 여러분들도 건강 문제 없이 잘 졸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챙기기가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3학년 전까지는 조금 건강을 돕고 살아가지고 3학년 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야 조금씩 이제 건강을 신경 쓰게 된 케이스인데, 시간을 짬짬이 낸다면 충분히 운동할 시간 뭐 하루에 뭐 매일마다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정도씩은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막 간식이나 야식 같은 걸 많이 먹지 않는다면 그 건강에 해가 될 내용은 없습니다. 좀 수면 부족 정도 외에는. 네. 급식의 퀄리티 자체는 평균 이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저 3년 동안 급식의 퀄리티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두 번째 찍는 거다 이거 알아? 진짜 됐니? 됐냐고 조성수. 민사고에 합격을 하셨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되시고요. 민사고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항상 자기 개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고에 설령 합격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민사고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고에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민사고에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민사고에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민사고에 지원하신 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